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들은 모두가 한결같은 걸까요?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모르는 뻔뻔한 수준이 가히 윤석열 대통령과 쌍벽을 이루는 수준인데요. 뭐가 좋도록 자신만만하며 아나 무인이기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14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의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MBC권은 가짜뉴스를 생산한 데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탄압이라는 국내외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고집불통의 윤 대통령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외쳐대고 있는데요. 애잔하다 못해 측은할 지경입니다. 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쟁 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대통령실은 MBC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도중 비서거 논란 발언을 가장 먼저 자막으로 전한 사례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의 이유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수석은 우리 언론도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며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수석은 고 의원이 계속 다그치자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하자,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냐라고 말했는데요. 같이 좋게 하자라는 이수석의 발언에 고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훈계하는 건가라고 태도를 문제 삼자 이수석은 저희들도 충분히 조심해서 하겠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수석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건의하겠냐는 제안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수석의 답변 태도는 시종일관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툭툭 내뱉는 수준의 행태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지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나라는 필담을 적어 논란이 됐던 김은혜 수석과 같은 못볼 꼴을 보여준 거죠. 이들은 한결같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자들만 추려서 뽑아놓은 걸까요? 무능하고 부족하다면 그나마 겸손하고 예의라도 발라야 할 텐데요. 이건 뭐 기본 태도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를 빌려서 세금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죠. 예. 자, 근데 이 청와대 또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거는 편의 제공이다 이런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용기를 통해서. 근데 이 비용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지금 수백만 원을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모든 나라에서 언론인들을 탑승시켜서 대통령의 순방 활동을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편의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감으로 인해서 여러 편리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편리는 하죠. 민항 항공기로 가면 시간도 더 걸리고 경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리하긴 하는데 마치 무슨 시혜를 베푸는 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MBC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때 국회에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실장 다음으로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날 국회 운영위에서 그 하루 종일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보고 이거를 재가를 받은 겁니까? 비서실장님하고 상의 안 해봤어요? 비서실장하고 저하고는 같이 그날 국회 운영위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알아볼 만한 특별한 스스로 알아서 시간이 했겠거니 없었습니다. 하고 예. 있는 겁니까 지금? 알아볼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국회에 있느라고. 그 다음에 바로 뭐 거의 다음날 출국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요.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지금 사건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보고했고 대통령이 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신중하게 참모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MBC 됐는지. 건은 말입니다. 위원님도 예. 잘 아시다시피 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데 대한 그 응당의 책임을 저는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도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보도 내용은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몰랐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몰랐는데 우리 정무수석이 보니까 나중에 본인의 강력한 소신하고 같은 행동을 대통령께서 해주셔가지고 뭐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파악도 안 해봤고. 예, 아직 그죠? 그럴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 생각이 같으니까. 자, 가짜 뉴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 다 한번 보세요, 우리 정무수석님. 당선인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가짜 뉴스, 악의적 왜곡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뭐,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시 우리 듣기 평가 온 국민이 하느냐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아주 국민들이 많은 분들은 MBC 뉴스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가짜 뉴스라고 지금 단정지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만 그렇게 자, 하는 건 아니죠. 가짜 뉴스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기회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시간과 기회를 얘기하셨냐고요? 충분히 드렸다고 저희들.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왜 배제합니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 자,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사와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를 수십 번 부르짖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거기서 언론 자유는 빼고서 얘기하신 겁니까? 언론의 자유도요. 네. 국민이 듣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MBC가 언론의 자유를 자, MBC를 뺏겼다보다는 배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앞으로 우리 대통령실에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언론인들은 앞으로 MBC처럼 될 테니까 니들 앞으로 똑바로 알아라. 그럴 일은 그리고 없을 겁니다. 다만 언론도 그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다 알아들어요. 예. 뭐가 그럴 일이 없어요. 이건 저희들 초등학교 그럴 일은 중학생한테 없을 거예요. 얘기해도 예. 알아들어요. 예? 전부 다 미리 유초해서 MBC를 배제한 거는 예. 다른 언론 길들이게 한 거 아닙니까? 재갈을 물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지금 똑바로 인식하세요. 지금 그 정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을 바보 취급합니까? 다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언론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요,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두고 이번 봐왔어요. MBC 6개월 만에 우리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사고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프레임으로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장난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뭐하는 태도예요? 계속 프레임을 국민을 대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언론 탄압이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충분히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하겠다고 반성을 해야 되지. 지금 뭐하는 태도입니까?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돌아오시면 비서실장하고 상의해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BC가 분식 회계를 비롯해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는데요.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이게 진짜 세금을 탈루해 추징금을 받은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세청은 올해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20억 원의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는 2018년 여의도 사옥을 약 6천억 원에 매각했는데요. 당시 MBC는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MBC는 2018년 영업적자가 1237억 원에 달했고 2019년에는 966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는데요. 당시 방만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사옥 매각 대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좀 전에 언급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제부터 국세청이 추징금을 때리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언론에 브리핑을 해줬던 걸까요? 뭔가 이상하죠? 저도 이상합니다. 고의적으로 흘리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흡사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짓거리를 국세청이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우선은 그렇다더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후 MBC의 정확한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정말 언론 탄압이 맞습니다.